가끔 고양이가 나를 사냥하라는 듯한 덮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내가 지나갈 때 나를 확 하고 덮치기도 하고요. 또 움직이는 내 손이나 발을 갑자기 달려들어 물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나를 사냥하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어린 2살 이하의 고양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공격성 문제 중에 하나인 부적절한 놀이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놀이 행동, inappropriate play behavior는요, 최근까지 사냥 공격성, 헌팅 어그레션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는요, 고양이는 사냥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양이랑 품종 자체가요,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큰 동물을요, 사냥감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요, 사람을 갑자기 덮치는 이런 종류의 행동을 공격성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inappropriate play behavior로, 즉 잘못 교육받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분류합니다. 고양이가 사람의 움직이는 손이나 다리를 보고 사냥감으로 여기고 달려드는 행동은요, 사실 고양이의 놀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저 잘못된 놀이 행동의 일종으로요, 사냥놀이, 즉 유희일 뿐입니다. 단지 슬프지만은요, 고양이의 유희의 대상이 장난감이 아닌 우리의 손과 발일 뿐인 것입니다. 고양이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며 또 즐겁게 노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공포심도 생기고 괴로우며 또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간혹 우리와 즐겁게 오뎅꽃이나 낚싯대를 이용해서 사냥놀이를 하다가요, 갑자기 흥분하여 우리 손을 확 물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놀이 중 흥분하여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보여주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 어린아이들도요, 어릴 때요, 너무 즐겁게 흥분해가지고 놀다 보면은요, 지나치게 과격해져서 결국은 서로 싸워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은요, 통계적으로 아주 어릴 때 입양되어 젖병으로 키워진 아이들이 많고요. 품종적으로는 코젓이나 벵갈, 러블과 같은 포린 쉐입의 고양이에서 많이 보이게 되고요. 나이로는요, 2살 이전에 어리고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들이 이런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엄마 젖을 너무 일찍 된 아이들은요, 입으로 하는 안 좋은 습관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무언가를 물거나 빠는 일이 더 빈번해지고요. 그것이 쉽게 흥분하는 성격과 또 무료한 주변의 환경과 만나게 된다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모든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놀이 행동들이요, 다른 종류의 공격성들과 대비되는 특징은요, 공격적인 행동 전에 하악질이나 운 등의 경고 행동이 없으며 정말 조용히 갑자기 휙 날아와서 물어버리는 겁니다. 사냥놀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냥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요, 특징적으로는요, 버니킹 같은 뒷발차기 같은 행동 역시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런 종류의 활동에서는요, 우리 사람, 즉 주인은 굉장히 시끄럽고 부산스럽고, 저리 가, 무서워, 왜 그래 너한테, 이러면서 부산스럽죠. 고양이는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호자인 여러분들이 당황하여 소리를 치거나 도망을 쳐버리거나 혹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요, 고양이는 더욱더 흥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 놀이 활동이 강화하게 되고요, 더 세게, 더 심각하게 강도를 더해가게 됩니다. 즉, 사냥놀이를 하는데 사냥의 대상이 너무 리얼하게 사냥물처럼 행동을 하니까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요, 우와 신나는데 진짜 사냥 같잖아, 짜릿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교정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 사람의 손이나 발을 향해서요,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아주 어리고 엄청 활동적인 정말 체육 특기생들입니다. 즉, 고양이 중에서도요, 상위 5% 안에 드는 정말 활동적이며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충분한 놀이 활동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은요, 당연히 스스로 더 놀기 위해서 단조롭고 고요한 실내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대상인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 향해서 놀이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놀아줘야 합니다. 최소 4회 이상 각 15분씩은 지칠 때까지 놀아주어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요, 손으로 놀아주어 손을 사냥물이나 혹은 장난감으로 인식하게 두어서는 안 되며, 또한 레이저 포인트로 놀아주셔도 안 됩니다.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것들은요, 잡을 수 없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냥에 실패했다고 생각되어 오히려 사냥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 여러분을 향해 그 욕구를 더욱더 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냥놀이의 절대 규칙은요, 어떤 경우에도 고양이의 이빨이 여러분의 손이든 혹은 발이든 혹은 피부든 닿는 순간에 장난감을 바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15분이나 20분 정도 다른 데로 가버리시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아무 신호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마시고
놀이가 끝났음을 알리며 조용히 이동하여 문을 닫고 들어감으로써 놀이를 종료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냥을 당한 사냥물처럼 허둥거리거나 흥분하거나 혹은 소리를 질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면 놀이가 끝난다고 차갑게 행동으로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 갈 곳이 없는 원룸이라면요, 화장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몇 번만 정확히 이 행동을 반복한다면요, 고양이는 손이나 발을 물면 놀이가 끝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루 2회로 제한급식을 한다면요, 배고플 때 더 심한 이런 활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냥놀이를 스스로 집사의 손과 발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이런 놀이 활동에 더욱더 몰입을 하거든요. 이때는 그냥 24시간 충분히 밥을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번 같은 장소에 숨어 있다가 달려드는 아이라면요, 그 장소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침대 밑이나 소파 밑같이 주로 매복하거나 숨어있는 장소를 막을 수 있다면요, 쿠션으로 다 막아버려서 더 이상 숨어있다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부분 한두 살 정도의 고양이에서 이런 활동이 심하고요, 2살이 넘어가면은 없어지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철들면은요, 더는 안 하는 놀이 행동이니까 이때까지만 슬기롭게 잘 가르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뭐 청소년기에 말썽을 제일 많이 부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이런 행동은요, 우리에겐 부적절한 놀이 행동이지만은요, 교정이나 교육의 문제이지 사실은 치료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이런 종류의 공격성에는요, 약물을 사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종류의 이런 공격성입니다. 실제로 공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자고 덤비는 건데 약을 먹인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안 그런가요? 안 물리도록 조심하고 안 다치도록 조심하며 아이의 에너지를 적절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풀어주시고요, 주변의 환경을요,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어 덜 무료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니면은요, 빨리 2살이 넘어서서 철이 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공격성으로 오인받는 부적절한 놀이 행동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